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경제학자들, 선거 후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 그리고 중동 마약의 전쟁, 범죄, 밤새도록 벌어지는 파티를 부추긴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각 후보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과 이민 제한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정책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미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추방함으로써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키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는 오히려 노동력 감소로 인해 생산성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 가격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만 해리스의 지출 계획이 완전히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 의견이 갈립니다. 해리스의 정책이 꾸준한 물가 상승을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래 경제 전망을 보면 두 후보 모두 적자 증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세금 감면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적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적자가 약 7.5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3.5조 달러 정도의 적자 증가를 예상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및 이민 정책은 연준의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이는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패드가 금리 인하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국내 생산과 주택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연준의 입장과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정책이 각각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무역 및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편하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리스는 생활 안정 정책을 통해 적자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동에서 유통되는 캡타곤이라는 마약과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캡타곤은 단순한 약물 남용 문제를 넘어 전쟁, 경제,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캡타곤은 1960년대 독일에서 졸음증과 주의력, 결핍 등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지만 1986년에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중동 지역에서 코카인 대체물로 쓰이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위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캡타곤 시장 규모는 약 57억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이 거래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캡타곤 거래가 시리아 GDP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캡타곤 밀매로 인한 수익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이란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같은 단체들에 흘러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전쟁과 무기 구매에 쓰이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한 군비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캡타곤은 주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생산됩니다. 시리아 내전과 경제 제재로 인해 정권은 돈이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캡타곤을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밀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트럭에 숨겨 국경을 넘거나 여성과 아이들이 옷에 숨겨 옮기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드론과 투석기까지 사용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국경을 넘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밀수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캡타곤 밀수 저지와 마약 단속을 위해 군대의 3분의 1을 배치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캡타곤 남용은 중동 지역에서 심각한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용병, 학생, 심지어 고위 임원까지 다양한 계층이 캡타곤을 사용해 수면 부족과 피로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캡타곤은 카페인, 독성 물질, 심지어 비아그라까지 혼합되어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캡타곤은 중동뿐 아니라 유럽까지 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대규모 압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캡타곤 밀매를 막기 위해 CFTA GON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법 집행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요르단의 공중 감시와 드론,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을 비롯한 일부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이를 통해 캡타곤 단속을 약속했지만 요르단 관리들은 이 약속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캡타곤은 중동 지역의 전쟁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불안까지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영향력이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아사드 정권은 캡타곤 거래로 인해 국제 제재 속에서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 마약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